자,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오늘 특검에 소환돼서 또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자, 지난 13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배용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특검 조사에 연속으로 이제 불출석을 한 상태고 앞으로도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곧장 전환이 돼서 소환이 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참고인이지 거의 조사받다가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참고인 신분이지만 참고인이 그냥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참고인이 몇 차례 안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피해자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해자성 참고인은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그 경계에 서 있는데 계속 몸이 아프다, 바쁘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로 전환된 뒤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이 도주 우려, 그리고 수사에 불응할 우려 다 높은 거 아닙니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핵심 당사자의 수사 비협조 행보에 계획했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된 건데 그런데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인물이죠. 민중기 특별검사. 이 민특별검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혹이 좀 셉니다. 그냥 작은 의혹이 아닙니다. 수사의 동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민중기 특검이요. 부장판사였던 시절에 거래정지 직전에 해당 주식을 팔아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주식이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모두 매도하는 등 비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보입니다. 네오세미테크는 불과 상장 10개월 만에 7천여 명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악명 높은 바로 그 종목입니다. 분식 회계 정황을 미리 알고 차명 지분을 처분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네오세미테크 대주주 매도 시점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의 타이밍이 가능합니까? 그저 운으로 여기기에는 구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에 이 투자했던 회사, 여기 나와 있는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였습니다. 태양광 관련 업체인데요. 판사도 뭐 주식 투자할 수 있죠. 판사가 주식 투자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식 매도의 시점입니다. 이 주식은 민중기 특검이요. 매도를 하고 나서 곧장 거래 정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 거래 정지될 거를 미리 알고 그 직전에 다 팔아서 1억 원대 차익을 낸 게 아니냐라는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특히 민중기 특검과 이 해당 업체 대표 그리고 사회이사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냥 흘러나온 의혹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가 조작 내지는 또 분식 회계를 통한 어떤 뭐랄까요 내부 정보를 이렇게 취득해서 차익 실현 이런 제목의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기사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7천 명이
4천억 원에 넘는 손해를 봐서 아직까지도 커뮤니티에서 이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이게 상패가 될 줄 몰랐던 사람들, 마지막까지 그냥 물려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날아갔잖아요, 돈이 다.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분식회계가 들통이 나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해서 3천만 원 투자했는데 1억 3천만 원을 팔았어요. 1억 원은 3년 만에 이렇게 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다 동창이에요. 대전고, 서울대. 그렇다면 이건 수사의 대상이다.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민중기 특검이 지금 해명을 했어요. 절대 동창한테 내가 받은 정보가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샀다. 그리고 매도한 것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 때문에 내가 팔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지인이 누구냐를 특정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증권사의 매도 권유하면 우리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기억하죠? 네. 전부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통화 기록 최소한 녹취를 안 했더라도 통화 기록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특검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공개해서 자신의 의혹을 벗어내야 되는데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 측은요, 이 해명을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한 거다.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라고 해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수순을 밟게 되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어떤 진실이 밝혀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수사 결과를. 특검이 글쎄요, 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제 받게 되는 일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특검을 해체하라며 총공세에 나섰죠. 그러자 민주당은요, 정치 공세라면서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폐가 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입니다.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들로 인해 특검 수사가 멈추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은 3대 특검 중 가장 수사 대상이 방대해 특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수사에만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이 거래했던 그 종목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요,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역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네오세미테크를 관심 있게 보유하고 지켜봤었던 종목이고 민중기 특검도 해당 주식을 팔아서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죠. 물론 뭐 해당 이 회사가 이슈가 된다면 뭐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요. 지금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주식 투자, 불법 주식 투자로 의혹을 받게 된 거죠.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당시에 해당 업체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유사한 의혹에 휘말린 만큼 수사의 정당성에도 분명히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논란이 두 가지 축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은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그 털고 이득만 얻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까지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본인이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책임이 민주기 특검 앞에는 놓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냐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는데 이 이슈가 혹시 영향을 준 건 아니냐. 네. 기본적으로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서는 수면 위로 오른 이 어떤 성과가 있는 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이 이 수사를 무마한다라고 해서 여러 특검 그리고 구성원들이 있는데 수사가 무마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부러 공소장에서 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억측의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분명합니다. 이 김건희 특검은 새 특검 중에 가장 볼륨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위 사실이 많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를 비호하거나 아니면 그 뒷배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검에는 문제나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가장 시작이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대로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당시에는 사실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여기에 이제 별건처럼 많이 이제 14건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어만 김건희를 만약에 민중기 뭐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바꾸면 그대로 다 혐의가 그대로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란 사실 이 모든 수사의 총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위가 과연 정당하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그렇죠. 수 있겠는가가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이 다른 어떤 특검보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네. 모든 어떤 수사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성이 흔들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굴 수사하냐.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야 될 사람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 과연 그 수사의 정당성이 명분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인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중기 특별검사 통일교 측 변호사를 만나서 차담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부적절한 만남이다.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파견 검사들 복귀 요청에 인력 공백 수사 또 차질 우려되고 있죠. 양평 공무원 사망에서 강압 수사 의혹까지 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주식 관련 의혹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과연 특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